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익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SKT 해킹 사건에 대한 이제 법무법인 로집사의 집단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집단 소송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보고 뭐 변호사들이 하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봅니다. 근데 뭐 내용에서 뭐 그분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뛰어난 어떤 변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김앤장, 세종 이런 큰 법무법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뭐 많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SKT를 대리해서 그 지금 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방어하는데 본인들의 역량을 많이 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집단 소송을 하는 많은 법무법인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뭐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무료로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많은 뭐 조회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집사는 뭐 진정성 있게 이제 집단 소송에 대해서 다수 당사자 피해를 집단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생법원에서 이제 근무한 경력으로 뭐 다수 뭐 다단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 형사 고소 외에도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집사닷컴에 한번 와보시면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아무도 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회생파산 전문이기 때문에 회생파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해킹 원인이라든지 해킹에 대한 뭐 그 지금까지 경과 그리고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됐고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놔둘 것인가? 아, 귀찮다. 그냥 유심 그래도 공짜로 주면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해서 그냥 잠재적인 위험을 애써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앞으로도 우리 미래 세대에도 안전한 통신 환경 이대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서라도 어떻게든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파산 보호 신청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것은 채권자들이 만약에 엄청난 집단 소송이나 클래스 액션 등을 통해서 만약에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이 또 결정이 되면 그걸 일시에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조정 절차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파산보호 절차를 통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뭐 갑자기 SKT가 뭐 무너져서 뭐 망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뭐 망했다는 표현은 뭐 근로자들이 나가고 뭐 이렇게 지금 법인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경영진 그리고 기존의 경영진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한 대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박탈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 로집사는 뭐 10만 명 정도를 지금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지금 고민 중인데요. 10,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채권자 주도의 회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주도의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회생법원에서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뭐 채무명의가 뭐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징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회생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텐데 지금 이 사건 같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 회생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뭐 어마어마한 법적 이슈가 생길 거긴 하지만 아마 이제 경각심을 좀 강력하게 주고 시장에 이런 한 번 더 이런 게 벌어진다면 본인의 어떤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많이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제 SKT 경영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뭐 주장이 좀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공익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 책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마 GPT를 이용해서 챗 GPT의 텍스트를 감마 GPT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그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디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됐습니다. 그럼 이거 좀 약간 여러 가지 SKT 해킹 사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됩니다. 형사, 민사, 행정 제재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집단 소송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뭐 다수 당사자가 계속 모아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됐고 그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그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쟁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초기에 이제 신청한 사건에서 먼저 누군가 1심 판사님이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지금 2심, 3심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같은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SKT 해킹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채권자들이 이제 그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이 되는 채권자들이 생기면 채권자 회생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 액션으로 거액의 배상금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바로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차액 배상금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차액 배상금과 관련된 한국 피자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차액 배상금, 그러니까 차액 감행금이죠. 차액 감행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랜차이즈 경우에 뭐 부자재라든지 아니면 재료 같은 것을 본사로부터 받거나 본사가 지정하는 회사로부터만 받도록 그렇게 계약상 강제되고 있는데요. 이 돈이 도매에서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사는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되거든요. 높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가맹금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동의 없이 부당하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그 부자재라든지 재료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차액 감행금 성질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 감행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판결이 뭐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피자헛의 경우에는 2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피자헛 같은 경우에 일시불로 200억 정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요. 그 회생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한국 피자헛에서도 여기 이렇게 보면 210억, 점주에 돌려주는 210억이 치명타가 됐다 해서 지금 2024년 12월 10일에 지금 법원에 계획안을 제출했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한다고 하는데 아마 뭐 외부에서 M&A를 통해 가지고 회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채권자들이 점주가 됐는데요. SKT 채권자들이 이제 만 명이 더서 지금 뭐 수천억이 된다면 일시불로 지급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에는 그 영업현금으로보다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대표이사나 임직원도 형사처벌을 낼 수 있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엄격한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킹 관련돼서는 해킹한 사람이나 해킹의 유출에 뭐 이제 관련된 사람을 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킹 관련자들과 임직원이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표이사나 임직원을 바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정보 유출에 뭐 가담한 경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요. 뭐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벌로 뭐 과징금, 개인정보법상에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그 예전에는 위법행위 매출액 3%였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4%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SKT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이 약 17조 원 정도 되는데 17조 원의 3%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 지금 20조 원이라고 하면 3%면 6천억입니다. 이렇게 뭐 지금까지 나온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과연 어느 정도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 과징금도 만약에 뭐 일시에 변제하라고 하면 파산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LG 플러스 사례 과징금 나왔고요. 이 부분도 그런데 이제 이 과징금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이제 고객들의 어떤 요청이 아마 그 개보기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건 아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됐고요. 이건 뭐 지금 챗GPT라서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지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아마 조만간 제가 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지금 저희가 이미 세명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뭐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위반을 했는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2에 예전에 어떤 손해 발생이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서 입법적으로 유출행위가 있으면 300만 원 범위 한도 내에서는 그 손해 입증이 없어도 법원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문, 조문,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음, 검색 결과가, 네, 그럼 일단 제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와 관련돼서 안전한 조치 처리 방법의 준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권리 보장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개인정보 처리자 이제 SKT가 이제 법을 위반한 걸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됐고 이제 그 손해 입증만 되면 고의과실 입증의 경우에는 이제 SKT가 하도록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으로 5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뭐 SKT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서 39조 1항에 따라서 손해를 입증해야 되지만 손해가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출된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판결, 대법원 판결이 뭐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2019년에 선고한 판결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제 원심 판결에 그 위자료 10만 원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에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제 정신적 손해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작고 이게 유출된 그 보안 비용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원고가 11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사태, 보안과 관련된 이런 사태가 계속되지 않는가.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사회 운동으로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떤 SKT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하자는 그런 사회운동을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판결 좀 이게 지금 2017년 판결인데요. 이게 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간행되지 않은 판결은 정말 뭐 대법원에서 외부로 알리기가 싫은 판결이겠죠, 사실. 이게 정말 비난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고의 과실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볼 때, 어, 방통위에서 한 고시에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다 볼 수가 없다라는 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시의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글로벌 기준에서는 정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뭐 어떤 실무를 따라가지 않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뭐 새로운 해킹 방법이라든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어 방법이 계속 연구자들이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옛날의 경우라고 하면은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방통위 고시 제 2011-1호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보시면, 이 방통위원회 고시 제 2011-1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2021년도 고시라고 한다면 이 법 판단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1 이렇게 돼 있죠. 2011-1. 가 법령이 되는, 이 고시가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음, 네. 방통위 고시가 없네요. 예,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사건을 보고 싶은데, 아, 뭐, 시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지금 요 2014년 기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아마 2011년, 지금 여기 보면 2012년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 기준의 고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고시를 다 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인데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판결이 정말 뭐 제 생각에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 보안 수준을 확실히 뒤떨어지게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뭐 저는 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 고시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해킹 사고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고 아마 지금 SKT에서는 대항을 할 것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운동으로서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막연하게 뭐 비용 없이 그냥 사람 수만 많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범법인 로집사에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불법 스팸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집단 소송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망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를 받는 메시지가 사실상 보이스피싱 메시지나 범죄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냐고 있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하지도 않은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제조물 책임법상의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제조물을 이제 무형의 서비스 소프트웨어까지 확산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한 그런 정보 통신망을 유지할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봐서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뭐 다른 판결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10만 원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손해배상 절차는 이제 법정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손해 발생이 뭐냐에 대해서 뭐 유심을 변경하기 위한 손해 발생, 유심 교체 비용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유심을 자기 손으로 했으면 그것도 많이 손해가 될 것이고요. 위약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중간에 KT나 LG플스로 바꾸려고 하면 위약금이 들지 않느냐? 그게 지금 그 위약을 한 사람들,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는 것을 그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적 분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SKT가 먼저 안전한 그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위약을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어간 것은 결국 당연한 권리이고 고객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당연히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고요. 만약에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배상에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진짜 SKT는 할 만큼 다 했고 전혀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법적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의 법률이 감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있고 집단 분쟁 제도도 있지만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 단체 소송도 뭐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집단 분쟁 조정으로 이제 일괄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분쟁 조정을 했을 때 뭐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뭐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요. 네, 쭉 말씀드리면 단체 소송의 경우에 이 단체 소송의 경우에는 아까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냐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손해배상은 단체 소송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 집단부정 소송을 이제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소비자 단체, 그래서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비영리 민간 단체의 경우고 5,000명 이상이고 그 결국에는 비영리 단체나 소비자 단체로 위임받지 않은 단체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펌에서는 이거는 아마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이 과징금과 관련된 얘기는 뭐 시정 조치나 과징금과 관련 얘기는 저희가 그 수익민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계보위에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아까 3%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출액이 뭐 없진 않으니까 당 이거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보의 관할인데 그 저희가 계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돈이 들더라도 감히 저희에게 좀 맡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미래 세대 본인들의 어떤 위험을 향후에도 이렇게 비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벌칙 규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70조 벌칙이 이제 개인정보를 변경 말소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중대한 초래한 자라든지 뭐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을 뺀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민간정보를 처리한 자, 이렇게 뭐 쭉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24조의 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지금 되어 있어서 이런 해킹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법적 규정에서 이제 벌칙 규정에 대해서 지금 뭐 3년, 2년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이게 업무상으로 관리 의무를 잘 못한 대표이사 임직원에 대한 그 뭐 소송은 아마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만약에 해킹에 공모를 했으면 법인과 걔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서 양벌 규정이 이제 벌금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과태료 5천만 원 과태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저희가 뭐그 어떤 그 작업장에서 아주 지금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금 대표이사를 형사처벌까지도 하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서 좀 말들이 많은데 지금 이 계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을 형사적으로 책임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러면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든지 이걸 하더라도 단합된 힘을 보여줘서 기존의 대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돈인데요. 과징금을 정말 이제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을 뭐 집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금이 만약에 1조가 넘는다, 뭐 2조가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불로 그걸 지급할 수 없으면 아까 말한 회생 절차를 갈 수밖에 없고 회생 절차 내에서 그렇게 일시불로 지급 못하는 책임을 발생시킨 기존 경영진, 그리고 그 기존 경영진을 선임한 대주주의 주식을 모두 채권자로 이전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하겠습니다. SKT 같은 거대 17조의 기업을 회생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정도가 되어야 뭐 경종을 울릴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생각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제가 하는 이런 회생 얘기를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SKT에서 유출된 정보가 사실 이제 제정신이 아닌 보안 사고입니다. 그걸 좀 저희가 계속 자세히 좀 팔로잉을 할 텐데요. 영상이 너무 좀 많이 퍼지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이 길기도 하고요. 저희 진정성, 로직사의 진정성 있게 집단소송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